지난 11월 중국 방송규제기구인 국가광전총국이 한 가지 특별한 규제 정책을 발표해 이목이 쏠렸습니다. 바로 잘생기고 돈 많은 남자 주인공의 출연을 금지한다는 조치인데요. 당국의 입맛에 조금만 안 맞으면 온갖 것에 규제를 때리는 중국 문화산업의 특성상 그리 이례적인 뉴스는 아니었지만 사람들이 주목한 건 정작 다른 이유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중심에 한국 로맨스 드라마가 있었다는 사실인데요. 대체 무슨 일일지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볼까요? 한때 한국 드라마계에 불었던 열풍이 있습니다. 바로 부와 외모, 능력까지 모든 걸 갖춘 남성이 등장해 여성 주인공을 구원한다는 신데렐라 스토리죠. 실제로 발리에서 생긴 일, 파리의 연인, 풀하우스, 시크릿 가든, 상속자들 등 수많은 드라마들이 이러한 공식을 따랐고 이는 곧 한국 드라마의 대표적인 서사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로 인한 사회 문제도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드라마에 너무 과몰입한 나머지 한때 인터넷에는 신데렐라 콤플렉스라는 용어가 주목을 받을 정도로 드라마의 여파가 꽤나 컸죠. 하지만 한국에서도 2010년 중반부터 비슷한 드라마의 범람으로 현실을 깨닫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현실 로맨스를 담은 드라마들이 더 많이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신데렐라 공식을 따른 이런 한국 드라마가 중국의 독을 풀었다는 말이 떠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한물간 이런 스토리라인이 아직도 중국에서는 유효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한류 영향으로 말미암아 많은 재벌 로맨스 드라마도 함께 중국에 수출되었죠. 이에 감명받은 중국 시청자들이 속출했고 중국은 곧 자체적으로 유사한 스토리라인의 작품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는데요. 특히나 최근 중국에서는 중국판 틱톡인 더우인이나 빌리빌리 같은 자체 동영상 플랫폼에서 숏폼 드라마가 유행하면서 이런 플롯을 따른 작품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당연히 많은 중국 여성들이 이런 스토리에 열광했는데요. 자신들의 현재 처지에서 위로 올라갈 수 없는 여성들은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 자신을 구원해주는 이야기에 큰 카타르시스와 대리만족을 느끼면서 이런 드라마를 소비했죠. 이런 드라마를 중국에서는 바다오쭝차이 로맨스물이라 부르는데요. 바다오쭝차이, 일명 나에게만 잘하는 잘생긴 재벌 남성을 의미하는 신조어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런 플롯의 매력을 느낀 건 30대 중후반 또는 40대의 결혼 정년기를 놓친 중국 여성들이 대부분이라는데요.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도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에서만 1000편이 넘는 숏폼 드라마가 제작되며 시장 규모가 약 10조 원을 돌파했는데 이 중 40대 여성 중년층이 충성 시청자의 43%를 차지했기 때문이죠. 이에 급기야 40대 여성 가정부가 20대 재벌과 남성과 사랑에 빠진다는 이야기의 웹드라마들까지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실제로 최근 흥행한 중국 숏폼 드라마 여자 나이 40세의 행운이 왔네에서는 20대 남성 재벌이 40대 여성 가정부와 사랑에 빠져 하룻밤을 보내는 장면이 나와 충격을 안겼습니다. 또 다른 작품에서도 27세 남성 CEO가 청소부 아주머니와 결혼을 약속하는 판타지 같은 이야기가 그려졌죠. 그리고 이런 드라마가 유행하게 된 중국 사회에는 여러 부작용들이 수면 위로 드러났는데요. 특히 중국의 결혼 문화와 이 유행이 결합되며 심각한 문제로 거론되는 중입니다. 이게 바로 중국 정부가 규제에 칼을 빼든 이유이기도 한데요. 지난 11월 중국 방송규제기구인 국가광전총국은 나에게만 잘하는 잘생긴 재벌 남성을 뜻하는 신조어 바다오쭝차이를 주제로 한 작품들을 집중 규제한다고 발표하며 아래와 같이 이유를 설명했죠. 백마탄 재벌이 나오는 드라마가 권력이나 재벌가의 결혼을 숭배하는 풍토를 만든다. 노력 없이 부자가 되려는 잘못된 삶의 가치관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중국 당국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알다시피 최근 중국 남성들 사이에서는 결혼을 기피하는 성향이 짙게 나타나고 있죠. 이는 다름 아닌 중국 여성들의 지나친 허영 때문인데요. 많은 여성들이 자신들의 급여는 생각하지 않고 남성들에게 터무니없이 높은 수준의 급여를 강요하며 상향혼을 꿈꾸고 있습니다. 마치 남성을 ATM기로 여기며 너무나도 높은 수준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죠. 여기에 중국 내 악습으로 자리 잡고 있는 차이리 문화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차이리란 결혼할 때 신랑 측에서 신부에게 보내는 일종의 지참금인데요. 문제는 그 금액이 최소 수천만 원에서 수억까지 이른다는 게 문제죠. 중국에서 결혼 한 번 하면 집안이 망한다는 자주 섞인 이야기가 들려오는 이유입니다. 이에 중국의 남성들은 이렇게 큰 부담을 짊어지느니 차라리 연애와 결혼을 깔끔하게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늘면서 점점 비혼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그 결과 중국에서는 혼인율이 날로 감소하면서 이는 곧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중입니다. 이는 한때 인구 폭증을 제어하고자
산하 제한 정책까지 쏟아붓던 중국의 모습을 떠올려보면 실로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에 중국 방송규제기구까지 나서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재벌 로맨스 드라마에 대한 강력한 규제 방침을 발표한 겁니다. 즉, 더 까놓고 말해서 상향혼만 바라는 결혼 정년기 지난 중국 여성들이 향후 국가 발전에 큰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해서 나온 정책이라 볼 수 있는데요. 한국 드라마 한 편 때문에 가뜩이나 갈등을 빚던 중국 남녀 사이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는 부분이 놀랍게 느껴지는 대목이죠. 이는 한류는 단순한 문화 현상을 넘어 사회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이 체감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렇듯 중국의 황당한 검열하니까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더 있습니다. 알다시피 중국 드라마는 귀신, 외계인, 해골, 타임슬립, 환생, 동성애 등 많은 요소들이 작중에 등장하지 못하게 공산당 산하 광전 총국으로부터 검열을 받고 있는데 노출도가 높은 의상 역시 검열을 통해 방영되지 못하도록 제재 중인데요. 이 검열에 걸려 대폭 수정된 작품이 바로 한국에서도 많은 팬층이 있었던 무미랑전기라는 작품입니다. 당시 중국 후난 위성TV에서 방영을 시작한 무미랑전기는 방영 전부터 화제를 몰고 온 작품이었는데요. 중국 최고의 톱스타 판빙빙이 주연을 맡은 데다 제작비가 자그마치 530억 원이 넘는 대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시청률이 1%만 넘어도 화제작이 되는 중국에서 2% 후반의 시청률을 올리며 방영 후에도 인기몰이를 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영 일주일 만에 갑자기 드라마 방영이 중단된 건데요. 어리둥절해하던 시청자들은 몇 주가 지나 방송이 재개된 후 감을 잡았습니다. 가슴골이 노출된 장면들이 모조리 편집되면서 여배우들의 머리만 화면에 동동 뜬 풍경이 연출됐기 때문이죠. 방영 전 스틸컷으로 공개됐던 당태종과의 목욕 장면은 아예 통편집된 건 물론입니다. 심지어 이미 방영된 편집본에 대해서는 가슴 위에 옷을 덧그리는 방식으로 수정한 뒤 재방송을 내보내는 성의까지 보였죠. 문제는 실제로 당나라 때 여성들은 가슴골이 살짝 드러난 옷도 많이 입었기에 드라마가 오히려 역사 왜곡을 한 셈이었는데요. 이렇듯 중국 당국의 영화 및 드라마에 대한 검열은 까다로우면서도 모호하기로 악명이 높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가차없이 컷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죠. 이는 한국 드라마도 예외는 아닌데요. 과거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이 작품의 영화판이 제작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조롭게 진행되던 일이 하루아침에 당국의 개봉 중단 결정이 내려지면서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이 한때 공경에 처하기도 했는데요. 이 역시 중국의 황당한 검열 때문이었습니다. 드라마에 귀신, 홀령, 초능력자, 외계인이 등장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인해 제작이 엎어진 건데요. 하지만 일각에선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국 콘텐츠가 너무 인기를 끌면서 당시 중국에서는 고유 문화가 한류에 잠식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제재하기 위한 것이란 의견이 등장한 것이죠. 이쯤 되니 어쩌면 중국 드라마를 가로막는 건 한류의 글로벌 인기가 아니라 중국 정부의 검열 그 자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악명 높은 검열이 사라지지 않는 한 중국의 콘텐츠는 쭉 지금처럼 세계인의 외면을 받는 건 불보듯 뻔해 보이는데요.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